함께 놀고 싶었는지 곁으로 다가온 쿠키. 그런데 아유 버터야, 너 왜 그래? 아들이야 아들. 하지마. 쿠키 이리 와. 하지마. 쪼만한 녀석이 얼마나 앙칼진지 쿠키한테 연신 성질을 내는데요. 저러다 덩치 큰 아들한테 한 대 맞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한 300번 봐줬다 쿠키가 너. 그만해. 아빠는 이걸 참는다 내가. 어? 쿠키 이리 와. 이거 해. 쿠키 이리 와. 보다 못한 여자 보호자가 놀아주자. 아이고 버터 너 진짜 못됐다. 보호자님 옆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못 오게 해요 이렇게. 이리 와 쿠키. 아우 버터야 그만해. 쿠키가 아들이라 참지만 사실 너 쿠키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렇게 쿠키가 또 참고 넘어가나 싶던 그때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쿠키의 대반격.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싸우는 땅콩과 호두. 너희들은 또 왜 싸우는데? 뭐야 이 집 아주 콩가루 집안이잖아. 분명 다정했던 모녀지간 부자 싸움에 놀라서 집에서 나오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엄마 땅콩과 딸 호두의 모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버터 쿠키와 달리 이유도 없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싸우는데요. 오히려 싸움의 실마리가 된 버터가 머쓱해진 상황. 맞네요. 보호자 말대로 절대 화목하지 않은데요.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쿠키랑 버터 정도의 빈도수는 괜찮아요. 어쩌다가 한 번이고 사람도 모여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런 거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거의 양숙이에요. 거의 뭐 저는 얘네가 모녀지간이 아니고 진짜 철천지 원수 같아요. 땅콩과 호두, 이 모녀지간이 최대의 골칫거리라는데요. 모녀 사이에 비하면 이 둘은 양반이랍니다. 애들이 이렇게 잘 논다는 거구나. 네, 잘 놀아요. 막 버터가 질질 끌려다니는데도 잘 노는 거예요. 지가 시비 걸어. 놀자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철천지 원수처럼 무섭게 돌변한다는데 이렇게 서로 붙어 다닐 정도로 다정해 보이는 모녀. 더구나 싸울 땐 언제고 딸을 많이 아끼는지 호두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엄마 땅콩이. 잠깐만. 그런데 어째 살짝 과해 보이는데요. 애를 좀 쉬게 좀 둬야 되는데 땅콩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졸졸 쫓아다니고 애를 좀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땅콩이가. 하루 종일 호두를 주시한다는 엄마 땅콩이. 아유 땅콩아, 너 좀 무섭다. 따라다니기만 하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싸움을 거는 건데요. 땅콩아 너 진짜 왜 그래? 이유라도 알면 싸움 나기 전에 막기라도 할 텐데. 아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말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 딸 호두를 떨어뜨려 놓는데요. 그런데 딸이 있는 방문 앞까지 와서 서성이는 땅콩이. 이건 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네, 일단 조금 진정을 하라는 차원에서 넣어놨고. 호두가 안 보이자 불안해하는 듯한 땅콩이. 막상 눈앞에 있으면 또 싸울 거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야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호두 나와. 잠시 후 호두를 방에서 탈출시켜주는데요. 또다시 껌딱지 엄마 출동. 야 이거 엄마가 아니라 스토커 수준인데요. 이러다 또 언제 공격할지 조마조마합니다.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정말 헷갈리네요. 호두야, 나와. 응, 나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딸 호두에 대한 엄마 땅콩이의 행동. 저기 쳐다보지 마. 대체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 솔직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추측을 하자면 아직도 자기 품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혼을 내려고 하는 건지, 애들이랑 놀 때도 못 놀게 하는 거 보면 엄마가 왜 자식들 막 험하게 놀면 못 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추측을 해보자면 그게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정말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일까요? 땅콩이의 시선은 또 호두를 향해 있는데요. 남자 보호자의 방해에도 뜨거운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호두를 계속 지켜보던 그때 갑자기 문어가 나오네. TV에 문어가 나왔을 뿐인데 왜 갑자기 딸 호두를 공격하는 거죠? 일단 꽂히면 장애물을 피해 딸을 향해 공격을 퍼붓는 엄마 땅콩. 딸 호두도 엄마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어머. 아이고. 어머. 야 너무 심하다. 아, 입 안에가 찢어졌어요. 작은 녀석들이 싸울 땐 왜 이리 맹렬하고 무서운지 결국 말릴 새도 없이 호두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녀 전쟁. 이대로 괜찮은 건지. 이들의 상처만큼이나 부부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솔루션 받았는데도 이제 땅콩이랑 호두랑 계속 싸우고 피 터지고 하면 어떡해?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거 하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거든. 정해보고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잖아. 나는 보내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안 고쳐지더라도. 적어도 눈, 코, 입은 멀쩡할 것 같아. 그래도 애들이 파양당했을 때 그런 막 상처는 좋은 시나리오가 상관없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 안 우리 좋은 집에서는- 경우도 우리 있는 집에서는 거지. 안 좋은 경우밖에 없어. 녀석들 문제만 아니라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는 신혼생활에 얼마나 속상할지. 정상적인 신혼생활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신혼이고 이제 서로한테 좀 이제 신경도 많이 쓰고 그래야 될 시점에서 아이들 싸우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화목해야 될 이 신혼에 화목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런 눈물 날라 그래. 그냥 이런 상황들이 미안해요. 좀 전에도 비정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희가 신혼이라 사실 그렇게 막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거의 10번 싸우면 9번은 애들 때문이에요. 그런 게 어쨌든 너무 미안하죠. 저기. 땅콩과 버터 그리고 새로 태어난 쿠키와 호두까지 결혼과 동시에 시작된 치어와 사둥이 육아생활. 녀석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요. 막상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미안하고 혼란스러운 부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역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던가요? 이거 좀 보십시오. 허허 저렇게 첫째가 불같이 싸우다가도 더 불같이 화해하는 이것이 진짜 현실판 부부의 세계. 다음 날 출근길에 나서는 여자 보호자님. 자, 호두 안 갈 거야. 타지 마. 호두 안 가. 내려. 옳지. 왜 그래? 호두 안 가. 갔다 올게. 빠이빠이. 버터와 호두는 두고 땅콩과 쿠키만 데리고 나가는데요.
여자 보호자가 출근 전 찾은 이곳은 바로 반려견 유치원. 조금이라도 덜 싸우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 땅콩과 딸 호두를 떨어뜨려 격일로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요. 딸 호두도 안 찾고 땅콩이도 잘 노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는 개별 산책도 시켜주고 있는데요. 뭐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설마 하다 계집 안에서도 싸우는 엄마 땅콩과 딸 호두. 남자 보호자가 급히 말려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말리기도 어려운 계집에서의 모녀 전쟁. 땅콩아, 네 딸이잖아. 왜 그러는 거야? 눈 밑에가. 거기에 물린 거예요? 눈 네, 밑에? 지금 뜯긴 거예요. 아까 여기 물어가지고 호두도 같이 뚫렸구나. 그런 거 같아. 맨날 귀 물어 뜯겨서 안에도 상처 많고 흉져 있는 것도 많고 하나가 낫기도 전에 하나가 상처 생기고 또 그래요. 정말 피 튀기는 살벌한 치와와 모녀의 전쟁.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는 진짜 누구 하나가 죽겠다. 땅콩이가 뭐 어떤 마음으로 뭐 때문에 저러는지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든.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인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사랑과 전쟁을 오가는 치와와 모녀의 싸움을 끝내주세요, 설쌤. 아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나왔어. 들어가자. 설쌤의 등장에 버선발로 맞이하는 치와와 가족. 애들이 좀 싸운다고 들어서 네. 이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강아지들이 싸우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환경 바뀌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니까 좀 최대한 아는 척 안 하고 조금 무시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네. 냄새 맡는다 애들이. 아저씨, 우리 엄마 좀 부탁드려요. 제가 누구예요? 얘가 호두예요. 호두죠? 네. 오케이. 여기 지금 미세한 상황에서도 얘네 둘이 문제인 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어머나, 신동방통이네. 지금도 땅콩이가 저한테 다가왔잖아요. 명탐정 설록에 초기 발휘된 그 순간을 다시 보자면 땅콩이가 저한테 관심 갖고 싶어서 왔는데 호두도 조금 호기심 있어서 나오니까 바로 땅콩이가 뒤돌아요. 아 그러면서 통제하려는 게 보여요. 하지 말라고. 또 호두가 보호자님한테 가니까 땅콩이 쫓아가. 네. 오늘도 설수레인의 활약 기대해 주세요. 우선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내 아이나 키우게 되셨어요? 이제 얘네 둘을 먼저 데리고 있었어요, 제가. 버터가 잠복고환이었거든요. 너무 애기고 얘가 되게 조그맸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너무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맞아요. 지나고 잠복고환은 개복 수술이잖아요. 네. 그냥 원래 남자아이들 수술하는 것처럼 네네. 간단한 수술인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 중성화 수술처럼 네. 배를 열고 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려올까 좀 기다린 거죠. 네. 체중 찌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잠복고환이더라도 생식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못한 거죠, 이제. 깜찍한 버터의 매력에 푹 빠져 왕눈이 땅콩이는 엄마가 되었는데요. 그중 한 아이만을 입양 보내고 치와와 네 식구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아이는 입양을 보내고 제가 막내 보내고 제가 또 많이 울고 하니까 신랑이랑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다 데리고 있자 해서 내 머리가 된 거예요. 제가 알아요. 딱 지금 이 집안의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의 성격 그리고 저기 아이들 사진 이런 거 보면 보호자님의 강아지들을 생각하는 마음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때문에 생긴 문제가 너무 심각했는데요.
갑자기 난데없이 싸우는 이들 모녀. 엄마 땅콩과 딸 호두의 싸움에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막을 수 없는 땅콩이의 저돌적인 공격 태세, 그리고 싸움. 저렇게 보니까 더 무섭네. 그니까.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쟤네들은 왜 싸운 걸까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하셨죠? 딸이니까, 얘네 자식들이니까 사이좋게 잘 지낼 거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싸울 줄은 몰랐어요. 생각해보면은 저도 부모님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우리는 평생 되게 사이좋게 지내고 한 번도 안 싸우고 자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이랑 싸우고 동물의 세계는 더 그게 심해요. 특히 한 번 우유 수유가 끝나고 네. 젖을 딱 떼면 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라이벌이 돼요. 그때부터 그냥 라이벌이고 특히 동성끼리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 치와와 가족의 싸움 패턴을 보면 버터와 쿠키, 수컷끼리 싸우거나 땅콩이와 호두, 암컷끼리 싸웠는데요. 단순한 라이벌 의식이 전부였을까요? 가장 처음으로 땅콩이의 성격이 문제예요. 우선은 너무 질투심이 많고 보호자님들에 대한 애착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누구 집 갠지도 모르겠어요. 저 집에 손님 오면은 난리 나죠. 저희한테 안 와요. 그냥 모든 사랑은 다 내 거.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척척 안겨서 새나게 제작진에게 인기 만점이었던 땅콩이.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보호자의 사랑을 딸 호두가 독차지할까 봐 안절부절 못했죠. 공간도 내 거, 엄마 아빠도 내 거. 공간과 엄마 아빠가 합쳐지고 다른 사람들이 합쳐지면 그때는 지킬 게 너무 많아지면서 더 히스테릭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예민해져 있는 그렇죠. 네. 딸 호두에게 사랑을 빼앗길까 봐 보호자에게 호두가 다가가면 바로 달려나가 딸 호두에게 싸움을 걸었던 것. 제가 이거 장담하는데 얘네 보호자분들 없을 때 안 싸울 거예요. 보호자들이 방에서 쉬는 사이 치와와 가족은 세상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왜 얘네들이 사람 없을 때 안 싸울까요? 이제 지킬 게 없어서 땅콩이. 그것도 하나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사람 없을 땐 자기네들끼리 위치는 정했어요. 땅콩이 여기 있고요. 호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쫓아다니는 모습이나 이런 거 나타나도 안 싸울 거예요. 설쌤 빙고! 보호자가 없을 때도 엄마 땅콩이가 딸 호두를 따라다녔지만 절대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보세요. 보호자가 와서 호두 편을 계속 들어요. 맞아요. 저기 쳐다보지 마. 안타까운 마음에 호두를 더 챙겼던 보호자. 땅콩 가. 땅콩이 가. 호두 편을 계속 들으면 호두도 알고요. 땅콩이도 그걸 봐요. 그러면 땅콩이의 질투심은 더 커지고요. 가뜩이나 많은 애가 호두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올까요? 그렇죠. 보호자가 있을 땐 동맹이 형성되면서 올라와요. 서로 비슷하면 싸워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는 이 상태에서 안 싸우다가 사람만 보호자만 들어오면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욕심 충만, 질투 과다, 땅콩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줄로 연결된 것 같아. 땅콩이는 호두랑 안 보이는 선이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호두가 방에 들어간 순간에도 보호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커녕 딸 호두가 있는 방문만 바라봤는데요. 질투라고 하기엔 이해가 안 가는 상황. 심하네. 도대체 땅콩이가 왜 그러는 거죠? 분리를 하면은 심하죠? 열어줄 때까지 울어요. 계속 울죠? 네, 호두는 안 우는데 얘가 앞에서 울어요. 땅콩이는 호두가 지 눈앞에 있어야 돼요. 내 눈앞에서 감시를 해야지 땅콩이가 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엄마가 저 방에 들어가서 땅콩 호두랑만 놀아줄까 이런 걱정도 될 수 있고요. 땅콩이가 호두를 스토킹하고 지켜보고 이러는 게 되게 병적으로 보여요. 딸 호두에 대한 땅콩이의 이상 행동은 강박에 가까운 집착으로 심각한 상태. 이런 집착으로 인해 모녀 싸움도 늘어나고 함께 사는 모두가 땅콩이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봤는데 호두도 좀 불쌍하긴 하거든요. 땅콩이가 더 불쌍했어요. 와, 쟤 저렇게 계속 저걸 지켜보고 저러고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이게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딱 우리 여자 보호자님 보면 알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주 솔직하게. 땅콩이가 이뻐요? 호두가 이뻐요? 호두가 예뻐요. 봐봐요.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안 안아줘요, 땅콩이 제가. 이게 되게 큰 문제. 오히려 이런 행동이 지금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호두야, 나와. 나와. 호두에게 기우는 사랑에 땅콩이의 질투 집착은 나날이 심해지고 보호자의 사랑은 서서히 식어갔는데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땅콩이를 만져주는 횟수나 예뻐해주는 횟수 이런 게 정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얘가 자꾸 이런 싸움을 만드니까 예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향한 보호자의 사랑이 멀어지는 게 호두 때문이라 생각해 더 집착하게 되면서 엄마 땅콩과 딸 호두의 싸움은 점점 더 늘어나고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는 보호자의 사랑은 더 멀어지는 악순환의 연속. 인터넷이나 영상 보면서 그동안 따로 공부하신 것들 중에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하라고 많이 나왔어요? 보호자들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해 왔는데요. 그 첫 번째 바디 블로킹. 처참하게 실패. 저걸 하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저거는. 땅콩이를 막으면 더 심해져요. 얘네 작아요. 내가 아무리 바디블로킹을 해도 내 다리 사이로 다 보고요. 나보다 빨라요.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노력은 바로 새나개에서 소개됐던 이불 덮기. 허나 그것도 모녀의 전쟁에선 무용지물. 왜 소용없었을까요? 이불. 그걸 알면 여기 있지 않았겠죠? 이거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새나개에서 처음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싸움에 이불 덮으라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안 돼요 라고 해요. 그 전형적인 요소 중에 실수가 있어요. 제대로 안 덮어줘서 그런가요? 설키지 온 더 블럭. 이불을 덮어도 모녀가 싸웠던 이유는 지금 공개합니다. 담요가 너무 가벼워요. 담요 is 가벼워. 담요가 너무 가벼워서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시야도 다 햇빛도 다시 다 들어오고요. 조금 더 무거운 걸로 싸웠을 때 확 덮어버려야 돼요. 아셨죠? 가벼운 담요는 노노. 두툼한 소미불을 준비해 주세요. 담요 is 두툼. 무조건 담요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싸움 나면 저희가 각자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들어가고 싸움 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싸움 나면 무조건 말려야죠. 반려견 싸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집 치워야 돼요. 아, 집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싸울 때 저 안에서 싸우지 않아요? 가끔? 집 안에서의 싸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몹시 거칠었습니다. 남자 보호자가 말리기 어려울 정도였죠. 막다른 골목일수록 더 불안해져요. 평소 때 혼자 있으면 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같이 들어와서 싸울 때는 저기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들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치와와 모녀의 싸움에 보호자들도 다치기 일수. 이건 뭐 본인 편을 들어줘도 뭐니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우, 아파. 깡패요, 깡패. 강아지들이 흥분하면 헐크가 된다고 얘기해요. 헐크의 특징, 아군 적군 구별 못해요. 그냥 다 때려 부셔요. 머릿속이 흥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있고요. 그냥 주위에 보이는 거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싸울 때 말리고서 안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정확히 분리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해 둬야 돼요. 물려도 물러설 수 없었던 건
모녀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조그만 거, 이빨도 조그만 것들이 세게도 문다. 저거 봐, 눈. 네, 맞아요. 땅콩이가 좀 많이 다쳐요. 눈이 좀 커가지고. 저런 게 걱정이 돼요. 그죠? 네. 실제로 저도 사실 눈을 물려서 각막 다친 적 있죠? 네, 있어요. 각막 다친 것도 이게 심하게 다치면 엄청 고생해요. 눈 닫아서 꼬매놓고 한 달 지나고 막 이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도 다 지금 보면 한쪽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점막이. 땅콩과 호두에게 더 이상의 상처는 없어야 될 텐데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솔루션이고 뭐고 수의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무조건 안전. 뭘 하든 애들이 안 다쳐야 되고 우리가 안전해야 된다. 무조건 안전 제일인 반려견 싸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이불. 반려견의 싸움에 섣불리 막아서는 건 절대 금물. 두툼하고 넓은 소미불로 싸우는 반려견 위로 확 덮어주세요. 물고 안 놓고 있나 보다. 아니야, 기다려보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빼다가 다치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놓는 게 나아요. 설쌤, 정말 괜찮겠죠? 반려견의 움직임에 이불이 걷혀져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려줘야 합니다. 이때 방석을 올려두는 것도 좋은데요. 잠깐 사이에 잠잠해진 이불 안.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나올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많이 기다려주세요. 지금도 서로 흥분해가지고 헥헥거리는 거 들리시죠? 이불을 덮는 이유는 바로 흥분 때문인데요. 흥분도 다 안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입을 빨리 걷어버리면 보이면 또 싸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반응성, 흥분도. 이 리액티비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땅콩이한테는. 두툼한 이불에 짓눌려 행동이 둔해질 뿐 아니라 빛이 차단되어 앞이 보이지 않다 보니 흥분을 낮추는데도 효과 만점. 당분간 무시할게요. 오, 얌전해진 모녀. 효과가 정말 굿굿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걸로 막는 게 좋냐면 싸울 때 느끼셨겠지만 개입이 들어가면 더 싸워요. 네. 실제 보호자가 말리는 순간 땅콩과 호두 모두 더 세게 물고 놓지 않았는데요. 더 세게 물고 더 흥분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세게 문 상태에서 분리하려고 할 때 찢어지거나 네. 더 많이 다치게 되는 거죠. 결국 싸움도 말리지 못하고 큰 상처까지 남기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 손이 아닌 다른 물체로 이 상황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안전하게 싸움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1단계예요. 그런데 진짜 별난 게 다시 안 볼 듯 불같이 싸우다가도 서로 핥아주던 땅콩과 호두. 누가 보면 둘도 없는 모녀지간이라고 해도 착각할 정도인데요. 얘네는 왜 이러는 거죠? 핥아주는 의미가 뭘까요? 미안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서로한테 미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기. 설 퀴즈 온 더 블럭 과연 정답은요? 화해 제스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이 보기만 해서 꼴 보기 싫은 건 아니에요. 원래 강아지들은 자기가 싫은 동물들은 잘 핥지 않아요. 가끔 강아지들이 우리 입 핥고 얼굴 핥고 그러는 게 좋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꼴 보기 싫은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버터와 쿠키 싸움에 본인들이 더 흥분해서 싸웠던 땅콩과 호두. 이땐 오히려 호두가 먼저 공격했는데요. 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얘네들은 진짜 항상 긴장 속에 살아요. 컵에 물을 담갔다라고 보면 특히 사람이 있을 땐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거리는 상태예요. 쟤 둘이 싸워서 딱 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뒤로 보여요. 땅콩이가 쫓아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하루에 몇 번이나 저래요. 심할 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 있으면 뭐 하루에 수십 번씩. 지금 마킹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마킹이요? 마킹도 스트레스 사인 중에 하나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이가 싸면 또 싸고 맞아요. 또 위에다 또 싸고 또 싸고. 사실 촬영 내내 배변 실수를 했던 치와와 가족. 관찰 카메라 확인 결과 소변으로 냄새를 뿌리는 마킹이 진짜 심했는데요. 땅콩이가 싼 자리에 호두가 와서 싸고 뒤따라 땅콩이가 또 싸는. 서로가 경쟁하듯이 남의 냄새를 자신의 냄새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이 집안 상황 자체가 지금 아이들한테 아주 편안하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무정부 상태의 전쟁터 같아요. 왜 무정부일까요? 저희가 이렇게 못해줘서 그런 거 봐. 룰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도 이 집안에는 룰이 하나도 없어요. 운전할 때 신호등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차가 많은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사고가 나겠죠. 내가 먼저 가고 네가 먼저 가고 막 이러다가 서로 창문 내리고 욕하고 싸우고 지금 이 상태예요. 다경 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건 룰이에요. 규칙이고 그 규칙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이 가족의 리더 두 분이에요. 두 분이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돼요.